이게 나경원 의원님 불출마 두고 겁이 또 나기도 하셨다는데 당에서 직간접적인 뭐 압박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경원 대표는 보수의 상징이기도 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원내대표였고요. 저는 비례 초선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대표에게까지 저렇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저에게는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 비윤으로 불리는 게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불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에 저는 잡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비윤이 아닙니다. 비윤핵관입니다. 최근에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님들이 이제 뭐 윤심이 특정 후보입니다. 아니면 이제 특정 후보가 윤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구태 정치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당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이 아직도 윤심을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윤심을 말할 때가 아니라 당심과 민심을 말할 때입니다. 저 허은하는 그런 민심을 바라보지 윤심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당의 당대표라면 윤심이 아닌 민심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계속 집단 린치라고 언론에서 표현되는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 부분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 알 것입니다. 저는 더 글로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주인공을 보면서 사실은 일체화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건 옳지 않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에 도전했습니다. 네. 굉장히 편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윤이라고 이루어진 상황에서 표심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이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고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습니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응원하고 싶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천하람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소위 분류하기를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님과 가까웠던 분들 그다음에 먼 분들 이렇게 해서 구도가 나뉘는 게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구도가 나눠지기를 윤핵관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핵관들은 그렇게 구도가 나눠져서 저희가 뭐 좋지 못한 지지율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개혁을 얘기했고 소신 있게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지 친윤과 비윤이라는 프레임으로 갇힐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걸어왔던 길을 당원 여러분께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당 내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의원님에게 여러 험담들이 있다고 출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출마를 두고도 주변에서는 여러 안 좋은 뒷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좀 단호하게 대처하실 생각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제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도로 두렵다면 그냥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당당하게 제가 옳게 생각하는 소신대로 싸울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 뭐 잘 들리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에서 출마 선언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험담들이 있다는 예. 많은 험담들을 직접 듣기도 했고 앞에서 뭐 공격당하기도 했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받았고 뭐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두렵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서 너무 과도하게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니까요.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계신지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이 된다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일 텐데요.
선관위가 후보자 전과 이력을 후보 부적격 기준에 좀 포함시킬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또 그런 이력도 있으시고 해서 또 혹시 오늘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관련 기록을 좀 포함을 같이 제출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런 제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제출해야죠. 당연히 제출하고 우선은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시는 질문이라고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네, 저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늘 무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무겁습니다. 정치하는 끝까지 그 무거움 안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입했을 때 3년 전에 저도 그렇지 않아도 당에 누가 될까 봐 지도부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감사하게도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3년 뒤인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만약 저를 평가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비대위의 선관위가 아니라 당원들이 표로 저를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박성중 의원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회장 맡은 거 가지고 당원권 정지 기간에 후원회장 맡는 거는 당원당 위반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 여부를 봤을 때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찾아왔어요. 당원 당규상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할 수가 없는데 이 대표는 탈당을 하지도 않았고 윤리위도 출당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적도 있고 당원권 정지이지만 당원 당규는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당원권 정지된 당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문제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피상적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개혁을 문저해 오셨고 이준석 전 대표께서도 당의 개혁을 당기하셨습니다. 1년의 상상에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당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타파해야 될 정말 개혁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의 자유였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게 틀렸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건강하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틀리고 이 무리에서 빼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인정하는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의 의사도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좀 앞서간 것 같긴 합니다만 최종 당선이 되셨을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 보관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동대문을의 당협위원장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전까지는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고 나서는 당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대위가 그렇게 결정한 거라면 정상적인 정당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결정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당의 정당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경영 방침이 세워지면 그 경영 방침과 목표에 따라 갑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너무 결의에 차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질문 또 있으실까요? 지금 계속 거듭해서 윤핵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소위 윤핵관들의 횡포가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는지. 네, 계기도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최고위에 나올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저는 제가 최고위에 나올 만한 그러한
그러한 위치인가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나오시는 분들은 재선이나 3선이나 정치 경력 많이 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당 제대로 이끌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뒤에서 누군가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그렇게 못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여하튼 윤핵관의 그러한 행동들이 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과 저희 초선 몇몇 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은데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됐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제가 미안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튼 결정을 내렸고 저는 꼭 이겨서 우리 당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 후보랑 뭐 러닝메이트나 이런 걸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좀. 저는 없습니다. 함께 저는 이게 나누는 거 싫고요. 같은 생각을 하고 당이 잘 되기 위해서 같이 공약이 비슷하고 가치가 비슷하다면 다 모아서 뭐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기기 위해 나와 가치가 다른 사람과 뭐 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생각하면서 좀 어떤 뭐 의원의 말이라든가 어떤 말씀 전해주셨을까요? 네, 뭐 어제 제가 왜 요청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꺼이 그냥 해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 달지 않고 그리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지금 후보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정미경 전 최고위원한테는 왜 아무런 스킨십이 없었을까라는. 지금의 상황이 아마도 스킨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예, 아마 정미경 최고님도 원치 않으실 수도 있고요. 글쎄요, 두 분의 관계는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천 관련해서 좀 기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상향식,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선배님들 몇 번 통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님하고도 통화하셨을까요? 네, 통화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